구조적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의 논리적 흐름을 명확하게 하여 가독성과 유지성을 높이는 프로그래밍 방법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제가 해당하게 됐었던 내용들은 NCS 기반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 요즘 언어적인 프로그램들에서 아래쪽에 있었던 C, 파스칼, A다라고 했었던 부분만 보게 되면 마치 구조적 프로그래밍이 하나의 절차적 프로그램처럼 보일 수도 있게 되는데요. 구조적 프로그래밍은 사실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이라고 보시게 되면 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들으셨던 객체 지향과 절차 지향 언어다라고 했었던 부분들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C 언어는 구조적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절차적인 언어로 보시게 되면 되고, 자바는 객체 지향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구조적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다. 파이썬은 객체 지향과 절차적 프로그래밍을 모두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NCS로 나와 있었던 내용들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검색을 하거나 하게 됐을 때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하게 돼요. 항상 이제 주관식으로 나오는 시험이고 이번엔 뭐 작업형으로 나온다고 하기도 하는데, 실기를 공부하셨을 때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칙상 NCS에 나와 있었던 정의를 그대로 따라준다 라고 했었던 부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시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데이터의 기억 공간입니다. 사실 결국 모든 데이터라고 했었던 부분이 이 공간이 필요한데요. 이때 C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에서 해당하는 부분들을 상수와 변수로 나뉘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상수는 값이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공간에 대한 값을 쓰는 부분이고, 변수는 값을 바꿀 수 있는 저장 공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상수라고 했었던 부분은 프로그램이 실행 중 값이 변하지 않는 데이터로 변수와 달리 한 번 정해진 값은 변경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C 언어에서는 바로 저 리터널 상수, 명명된 상수, 콘스트로 선언된 상수 이렇게 세 가지를 쓰게 되는데요. 상수라고 했었던 부분들은 사실 언어의 가장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C 언어에서 선언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중간에 콘스트라고 했던 함수를 이용해서도 선언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트와 디파인이라고 했던 부분을 보는데요. 특정 어떤 책에서는 이 상수를 그래서 C 언어에서는 매크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게 됩니다. 이제 코드에서는 뭐 암묵적으로 대문자를 쓰기는 하곤 합니다. C 언어에서는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부분이고요. 변수는 저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쓰게 됐었던 모든 부분들을 다 총칭하게 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상수는 사실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진행을 하여 값을 고정시켜 버린다 라고 했었던 부분으로 보시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료형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때 제가 데이터 타입을 정리했을 때는 일단 우선적으로 C랑 자바 그리고 파이썬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한번 했었습니다. 사실 제 책이 C 언어부터 시작을 하게 됐었던 부분은 C 언어를 마스터를 해야지가 아니라 C 언어가 다른 언어들의 기본적인 부분들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간중간에 있었던 문제 아니면 원하시는 순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하나 비교를 하게 되면서 문제를 삽입해 놓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자료형 데이터 타입에서는 제가 맨 처음에 블린 타입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잘 보시게 되면 종류에서 자바라고 했던 부분이 있지 C는 없죠. 이렇다는 것은 C는 현재 블린 타입으로 따로 선언되어 있진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선언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었지 아예 프롤린 타입이라고 했었던 부분이 없고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차이가 있고요. 이때 자바에서는 블린이라고 했었던 true와 거짓이라고 했었던 false라고 했었던 이 부분들을 이 불이라고 하게 됐었던 부분으로 보인다라고 했었던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사실 프로그래밍 기능사 전에 정보 처리 기능사 실기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바로 이 데이터 타입의 크기들에 대한 비교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사실 자료형에서 데이터 타입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되면서 선언했었던 부분들, 선언하게 됐었던 명령어로 작성할 때 가장 많이 쓰긴 하지만, 사실 그 부분을 문제로 돌려서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표시하게 됐을 때는 이 해당하게 됐었던 데이터 타입의 크기적인 부분들이 가장 문제로 많이 나오고 하는 편이죠.
그래서 블린 타입이라고 썼던 부분은 1바이트였었고요. 문자 타입입니다. 문자 타입은 C랑 자바로 제가 두 가지로 나눴었고, 일단 둘 다 캐릭터라고 했었던 부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C는 1바이트, 자바는 2바이트는 있었던 부분들은 바로 해당하게 됐었던 코드를 구성하게 됐었던 코드 번역 체계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를 뭐 아스키 코드 또는 유니코드 이런 식으로 분리하고도 하죠. 문자열 타입입니다. 문자열은 기본적으로 이 문자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단어 또는 문장이라고 했었던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C 언어에서는 배열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처리하는 편이고요. C++과 자바에서는 이 스트링이라고 했었던 부분을 쓰게 됩니다. 정수 타입입니다. 정수 타입은 이제 C 언어랑 자바가 있게 되는데요. 살짝 비교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자바에는 바이트라고 했었던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되겠죠. 실수 타입입니다. 실수 타입에서는 이제 C라고 했었던 부분은 플롯과 더블, 롱 더블, 그리고 자바에서는 플롯과 더블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C랑 자바가 같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열 타입이고요. 배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저장하고자 할 때 C 언어에서는 이렇게 앞쪽에서 크기에 대한 부분을 선언을 먼저 해줘야 되지만, 자바는 선언해주지 않고 따로 비워둔 상태에서 따로 명령어를 집어넣는 편입니다. 이 부분은 자바를 하게 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타입입니다. C 언어에서 가장 머리 아파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객체를 참조하기 위해서 메모리의 주소를 값으로 하는 자료형입니다. 가장 많이 쓰게 됐었던 포인트 타입이라고 했었던 부분은 결국 이 별 표시라고 했었던 이 부분을 잘 가지고 계시다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자료형 데이터를 어떻게 쓰게 되는 예로서 한 번씩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제가 C 언어라고 했었던 부분을 하나만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언어들을 바탕으로 좀 써놨었다 라고 했었던 거를 참고해 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C 언어 입력과 출력입니다. 이제 입력과 출력이라고 했었던 부분들 중에서 이제 제가 C 언어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C 언어에서 입력과 출력은 가장 많이 쓰게 됐었던 입력문은 scanf, get character, 그리고 get. 출력 함수는 printf, put character, puts라고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사실 가장 많이 쓰게 됐었다, 뭘 한다 라고 하기보다는 명령어들의 가장 특징들을 나누어서 봐주시게 되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입력을 하게 됐을 때 scanf는 표준 입력 함수라고 나와 있었고, getCharacter는 문자 입력 함수, get는 문자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출력할 때도 이렇게 표준과 문자와 문자열, 그죠? 이 세 가지는 다 크기로 구분 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띄어쓰기 전까지의 하나의 단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위에 있었던 이 두 가지를 쓰게 되는 거고, 띄어쓰기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 라인 정도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문자열이다 라고 했었던 부분들로 나눠주시게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C 언어는 이제 이 서식 지정자라고 했었던 부분을 이용해서 출력문을 또는 이제 입력문을 이용하기 위해서 해당하게 됐었던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 썼던 명령문을 쓰게 됩니다. 가장 많이 쓰게 됐었던 것은 정수형에서 이제 %d 라고 했었던 부분과 실수형에서 %f, 그리고 문자형에서는 이 C와 S로 나눠지게 되겠죠. 지금까지 나왔었던 기능사 시험에서는 사실 어떠한 단어를 여러 가지 있었을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글자의 단어를 출력하는데 %C로 해가지고 앞에 있었던 한 글자만 나오게 한다든지, 또는 이 %D라고 하는 거랑 %C, 즉 C 언어의 아스키 코드의 특징을 이용해서 숫자를 꼬아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뒤쪽에서 문제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escape문입니다. escape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intf 함수에서 형식 지정자 또는 그 뒤쪽에 나와 있었던 값들을 출력하기 위해서 쓰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C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들에서 출력하게 됐었던 부분에서 같이 많이 쓰기도 하죠.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부분들은 바로 이 역슬러시라고 했었던 부분과 이 원화 통화 원 표시인데요.
이 두 부분은 책에서 또는 코드에서 이제 작성할 때마다 보일 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같은 거다라고 봐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 출력 함수들을 쓰게 됐었던 부분을 한번 보실 건데요. 출력 함수부터 해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출력 함수를 한번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3.14159라고 했었던 소수자리 수를 기준으로 5자리의 숫자가 있지만 앞에서 출력했을 때 서식 지정자를 바탕으로 %.2f가 되게 됩니다. 이 f라고 했었던 부분은 실수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앞에 있었던 .2라고 했었던 거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표시하는 방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반올림을 하게 된다 라고 보시게 되면 됩니다. 이거는 뭐 엑셀이나 아니면 다른 컴퓨터 기기에서도 저희가 암묵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속했었던 약속 중에 하나인데요. 값을 직접으로 지정하거나 강호하지 않는, 즉 표시를 하게 되는 상태에서는 해당하게 됐었던 부분들을 반올림한다. 만약에 이 문제의 숫자가 3.14659라고 하는 숫자였었다라고 하게 되면 .2라고 했었던 여기까지 이 부분을 반올림을 하겠죠. 해당하는 부분은 14 다음에 1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하게 됐을 때 올리지 않기 때문에 3.14가 되는 거고, 여기 제가 써놨었던 문제로 하게 되면 3.15가 되게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일, 플로우라고 하게 됐었던 다른 함수들을 이용하지 않고 출력을 하거나 표시를 하게 되었을 때 소수자릿수에 대한 형식이 변경된다면 거의 암묵적으로는 반올림된다 라고 했었던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문자열과 변수를 같이 혼합해서 출력하는 부분인데요. C 언어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이 나이라고 했었던 글자와 세라고 하는 글자 사이에 이 서식 지정사를 이용해가지고, 서식 지정자 %d라고 했었던 정수 형태에다가 ag라고 했었던 함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출력하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자바에서는 플러스를 이용해서 쓰게 되고요. 파이썬도 뭐 혼합해서 쓰게 되기도 하게 되겠죠. 다음은 이제 입력 형태 스캔F입니다. 스캔F라고 했었던 부분들은 뭐 다른 부분들과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이 서식 지정자라고 했었던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집어넣게 되는데, 이때 잘 보시게 되면은 이 %라고 하게 되는 연산자를 쓰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들을 뭐 연결 연산자다 또는 연결해주게 됐었던 주소 연산자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입력을 하게 됐을 때 이 변수에다가 서식 지정자라고 했었던 이 부분을 연결시켜준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얘가 주소의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게 되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딱 하나가 달라지게 되는 게 바로 스캔F에서는 문자열이라고 했었던 부분, 즉 문자열을 입력할 때는 이 %&라고 했었던 연산자를 쓰지 않게 됩니다. 배열 자체가 주소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 라고 했었던 부분으로 봐주시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쪽에서 비교했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printf랑 scanf만 하였지만 get나 puts라고 했었던 여러가지 입력을 하게 됐을 때 라고 했었던 이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 번씩 참고해 주시게 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연산자입니다. 연산자는 이제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서 연산을 표현하는 기호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부분들이 다 있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나와 있었던 그 부분들 중에 하나들을 한 번씩 제가 한번 쫙 한번 난이를 한번 해봤어요. 이때 증감 연산자, 뭐 대입 연산자 이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들은 제가 문제를 풀게 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씩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이 연산자에서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연산자의 우선순위입니다. 프로그램들마다 거의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프로그래밍 안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됐었던 부분들로 한번 나열을 한번 해봤었고요. 이 부분들을 잘 보시게 되면은 거의 기본적인 같은 분류 안에서는 분류가 같긴 하지만 요 비트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는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출력, 즉 결과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을 나누어서 보게 되기도 하겠죠. 실제로 연산자에 대한 부분들을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산술 연산자에 있었던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부분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제가 이렇게 나열했었는데요. 예, 방향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일단 우선 저희가 일반적으로 산술연자를 썼을 때도 가로가 항상 제일 먼저고요. 그리고 이제 곱하기, 그리고 여기 나누기, 이제 몫을 표현하게 되는 표시고, 뒤쪽엔 퍼센트는 나머지를 표시하는 포인트죠. 더하기 빼기가 있는데, 같은 연산자의 우선순위 상에서는 왼쪽부터 먼저 해주시게 되면 됩니다. 문제를 보시게 되면 10 더하기 15% 4, 20% 9다 라고 하게 되면은 쭉 오게 됐었을 때 이 퍼센트라고 했었던 얘가 1번이 되게 되고 얘가 2번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죠? 뭐 물론 여기가 이쪽 20 나누기 20 나머지 9라고 했었던 요 부분을 먼저 하셔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계속 연산자의 우선순위 상태를 보시게 되면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먼저 맞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10에다가 더하기 15% 4, 즉 15를 4로 나눈 나머지를 표시하기 때문에 3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빼기 20% 9라고 했기 때문에 20을 9로 나눈 나머지 2가 나오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왼쪽부터 계산을 또 하게 되니까 13에다가 2를 빼게 됐었던 11이 리절트 1이라고 했었던 부분을 나오게 돼서 결과라고 했었던 이 부분들이 그대로 출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과라고 했었던 이 부분에 콜론이 나오게 되고 11 하고 나서 한 칸 띄워지겠죠. 한 칸 띄워진다라고 하는 부분 또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아래쪽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아래쪽은 조금 달라요. 15 곱하기 10 곱하기 15 그리고 나서 퍼센트 4 그리고 빼기와 20% 9 그리고 플러스 5입니다. 사실 이거를 순서대로 먼저 풀게 되면 10이라고 했었던 이 부분에다가 15라고 했었던 이 부분 그리고 4로 해주고 20 나머지 9에다가 해주게 되면 여기부터 먼저 풀게 되죠. 그래서 150이 되게 됩니다. 150이 된 상태에서 4로 나눈 나머지를 먼저 표시해주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연산순서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지만 저희가 컴퓨터가 계산하게 됐을 때는 같은 연산자의 우선순위에서 왼쪽부터다 라고 했었던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50이라고 했었던 이 부분을 4로 나눈 나머지를 표시하게 되면은 2가 남게 되고요. 2에서 20이라고 했었던 9 그리고 5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와 있었던 요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여기를 먼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20을 9로 나눈 나머지는 2기 때문에 2에서 2를 빼고 나서 5를 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5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계산이나 연산을 하게 됐을 때 다른 부분들보다 꼭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부분은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거는 없고 왼쪽부터 컴퓨터가 사실 저희가 정해진 대로 얘가 정해져 있었던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알아서 아니면 기본적으로 연산을 좀 더 빨리 해서 라고 했던 부분보다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꼭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시프트 연산입니다. 시프트 연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진수의 값을 2진수로 변환을 하셔야 돼요. 변환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여기 1번 문제부터 그 넘버를 왼쪽으로 2번 움직이게 되게 됩니다. 즉 5라고 했었던 이 부분을 2칸 움직여라 라고 했던 부분인데 5를 그대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5라고 했었던 이 부분을 2진수로 바꾸게 되면 1, 0, 1입니다. 이 1, 0, 1이라고 했었던 이 부분을 2 왼쪽으로 2칸을 밀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쪽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1, 0, 1로 밀리게 되면서 이 밀린 칸에는 0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었던 이 부분이 이제 이진수로 1, 0, 1, 0, 0이 되겠죠. 1, 0, 1, 0, 0이라고 했었던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10진수로 다시 또 변경을 하게 되면 4와 16이기 때문에 20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연산을 좀 더 올려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게 되면요. 15라고 한 숫자를 3번 오른쪽으로 라이트 시프트를 해준 뒤에 다시 왼쪽으로 4번
4번 해주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4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었던 이 시프트 연산자의 우선순위 상 왼쪽부터 먼저 해주시고 오른쪽을 해준다라고 보시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라고 하는 숫자를 우선적으로 3칸 오른쪽으로 밀게 될 건데요. 15라고 하는 것은 1, 1, 1, 1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3번 왼쪽으로 밀게 되게 되면 사실 이쪽이 끝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1하고 1, 1, 1이 여기 이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 버리게 된다. 즉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되게 됩니다. 그럼 하게 되면은 이쪽에 나와 있었던 이 부분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0이라고 채워질 수 있겠죠. 물론 저희가 15라고 했었던 부분을 선언하게 됐을 때 컴퓨터는 이 앞에 무수히 많은 0이 채워져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계산하기 쉽게끔 보시게 되면 즉 그냥 111이라고 했었던 부분을 밀어서 없애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다시 어떻게 보게 되면 되냐면 제 왼쪽으로 4칸 밀게 됩니다. 즉 이 옆쪽에 있었던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얘를 하나, 둘, 셋, 4개를 밀어준 상태에서 1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이 부분을 그대로 이진수로 이제 10진수로 변경을 하게 되면 아까 했었던 1, 2, 4, 8, 16, 1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C 언어나 아니면 자바나 이런 부분에서도 파이썬에서도 뭐 나오기도 하게 되겠지만 사실 출력하게 됐었던 부분들에 대해 형태를 꼭 잘 봐주시게 되면 좋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20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16으로만 출력이 됐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비교 논리 연산자입니다. 비교 논리 연산자, 논리 판단 연산자라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사실 관계연산자라고 했었던 부분은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하게 됐었던 즉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위해서 말하게 됐었던 이제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같다, 다르다 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뒤쪽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HTML에서도 이제 나오게 됐었던 이제 는이 3개인 트러플 쿼터라고 했었던 부분도 있긴 한데요. 사실 이 부분에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부분 딱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죠. 저희가 사실 언어를 실제적으로 프로그래밍을 개발을 하고 작성을 하게 됐을 때는 그렇게 큰 분류를 차지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보처리 기능사부터 뭐 산업기사, 기사 그리고 이제는 프로그래밍 기능사까지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게 되면 문제로서 내게 가장 제일 좋은 부분인 거죠. 참과 거짓을 표시하게 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C 언어에서는 참과 거짓을 1과 0으로써 그리고 이 부분들의 참과 거짓이 연산으로 되기도 하긴 하는데 자바랑 파이썬에서는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게 되겠죠. 자바는 둘 다 소문자, 파이썬은 이제 맨 앞 글자만 대문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하였을 때 일단 공식적으로 C 언어는 이 참과 거짓이 1과 0으로 나오기 때문에 비트 연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연산도 될 수 있다 라고 했었던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논리연산자입니다. 논리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있었던 모든 조건이 다 맞았을 때 그리고 라고 하는 의미로 쓰게 되는 and와 왼쪽과 오른쪽에 있었던 결과 중 하나라도 맞으면 이라고 했었던 이제 OR이라고 했었던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겠죠. 이때 C 언어에서는 이제 이렇게 AND 2개, 그리고 이제 % 연산자 2개나 또는 이제 OR이라고 했었던 뭐 키보드에서는 이런 표시도 하게 되는데요. 이걸로 쓰게 되지만 파이썬에서는 AND랑 OR을 직접 사용하게 됩니다. 파이썬과의 차이점도 같이 알고 계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 연산자입니다. 아까 했었던 시프트랑 연산자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이제 가장 헷갈리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M% 연산자가 딱 하나만, 그리고 OR 연산자도 하나만, 그리고 이 꺽쇠라고 하죠. 이 부분에 있었던 부분, XOR로 쓰게 됐었던 부분도 하나 있는데요. 해당하게 됐었던 이 10진수에 대한 부분을 2진수로 변경해서 이 비트 연산을 해주게 되는 부분입니다. 뭐 다른 부분보다는 이 문제를 한번 실제적으로 바로 풀어보게 되면서 비교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넘버 1은 37, 넘버 2는 13이 선언이 된 상태에서 리절트 2에다가는 넘버 1과 넘버 2의 AND 비트 연산을 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우선 바꿔보시게 되면 37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진수로 바꿨을 때가 0010 0101이고 13이라고 하는 숫자는 00001101입니다.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무조건 8비트 체계로 8칸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었던 부분도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사실 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게 돼도 어차피 이건 0이구나 라고 계산을 하셔도, 저희가 데이터가 커지거나 아니면 부동소수점이라고 하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그 외에서는 연산은 사실 굳이 8칸, 굳이 16칸 이렇게 맞추시지 않으셔도 연산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이제 AND라고 했었던 부분은 컴퓨터 언어상 둘 다 1이면 1 아니면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채워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나오게 됐었던 이 00101, 그죠? 101이라고 했던 숫자를 다시 또 10진수로 변경하게 되게 되면 5가 나오게 됩니다. 즉 리절트 1에는 5가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리절트 2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연산입니다. 뭐만 다르죠? 1과 2를 그대로 했을 때 5할 연산을 하고 했습니다. 5할 연산을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입니다. 했었을 때 보시게 되면은 101101로 보이게 되겠네요. 101101이죠. 넘버 1이라고 했었던 부분들을 그대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을 그대로 다시 또 10진수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1, 2, 4, 8, 45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여기서 딱 연산을 해서 끝나게 되면은 뭐 저희 너무 기분 좋고 끝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이 부분도 제가 항상 프린트 F 부분에서 이 부분을 그냥 출력하는지 아니면 꾸며져 있는지 서식이 들어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C든 자바든 파이썬이 똑같습니다. 프린트F에서 리절트라고 했었던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리절트 1은 한 칸 떼어주시고 5가 나오고 이스케이프 문자 엔터 한 칸 치셨죠.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리절트 2번은 45 여기까지 쓰셔야지만 정답입니다. 지금 이제 공개된, 아직 뭐 시험을 1회도 보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 뭐 이제 공개됐었던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주관식으로 했었던 모든 부분들은 출력 형태와 답이 일치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감연산자입니다. 뭐 전이연산, 후이연산이라고 했었던 이제 증가하는 연산과 감소하는 연산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힘들다 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둘 다 똑같은 부분입니다. 둘 다 똑같이 5랑 5로 선언을 해놨었는데, 위쪽에는 전이 연산자로서 아래쪽에서는 후이 연산자로서 이 부분들을 계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출력하게 됐었던 이 중간에 있었던 결과와 중간에 있었던 결과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사실 어떤 숫자가 있었을 때 A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A라는 숫자에다가 6이라고 선언해 줬을 때 플러스 A든 플러스 A에 플러스든 뭐 다 상관은 없어요. 전이 후이 연산자에서 결국 이 끝이 끝났을 때 둘 다 7이에요. 이 결국에 이 둘은 끝났을 때는 결국 7입니다. 중요한 건 이때 상황인 거죠. 이 중간 결과. 증감연산을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 중에 많이 말씀하시는 게, 선생님, 저는 뭐를, 어떤 부분을 이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입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고, 이 중간을 보셨을 때는 전이연산자와 변수가 표시되어 있었던 이 부분, 즉, 변수의 오른쪽에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보세요. 딱 여기까지 실행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플러스라고 했었던 전이연산자가 6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을 때 1을 더한 A값, 즉 7이라고 했었던 부분이 실행이 되고 나서 다시 또 7이 되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6인 상태에서 6이 실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1이 증가돼서 7이 되게 되는 겁니다. 즉 후이 연산일 때는 해당하는 부분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증가되게 되는 거고, 전이 연산은 연산을 먼저 한다. 변수를 먼저 쓰시고 변수 뒤쪽에다가 쓰시면 돼요. 앞에 있든 뒤에 있든지 이 부분들은 그 다음에 연산해 보시게 되면 되겠죠. 복합대입 연산자입니다. 복합대입 연산자는 뭐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는 A는 A 플러스 2, 즉 누적하게 되는 부분,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곱하기는 곱하기로 나누기 나머지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만약에 살짝 조금 헷갈리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복합대입 연산자를 안 하고 나서 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도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데, 문제를 보시게 되면 13이라는 숫자에서 그 13에다가 1을 더해서 14가 되고, 14에서 2를 빼서 12가 되고,
다시 또 그 12에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는입니다. 복합 데이터 연산자가 없었다 라고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3 넘버에다가 1 빼고 넘버에다가 2 더하고, 예. 그런 다음에 넘버는 몇일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왼쪽과 다른 거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3인 상태에서 넘버에서 1을 빼게 되면 12가 돼요. 예, 맞죠? 12 연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12는 어디로 가죠?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는이 없잖아요. 그럼 12로 연산이 됐었지만 얘는 여기에만 있고 다음을 넘어오지 않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넘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13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저희가 왼쪽 부분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넘버가 계산했었던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계속 연속적으로 연산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는입니다. 예, 저장을 했었죠. 변환 값을. 하지만 여기서 어떻죠? 저장하지 않았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1을 빼서 12가 됐다고 해도 저장되지 않고 2를 더해서 15가 됐다고 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즉 넘버는 변하지 않은 13이 되게 되겠죠. 복합 대입 연산자 같은 경우에 저 는이라고 했었던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헷갈리게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막 연산자입니다. 사막 연산자는 사실 if, else 이렇게 부분도 보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사실 그 부분을 한 줄로서 좀 표현하기 위해서 쓰게 됩니다. 이때 저도 이 사막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왜 집어넣었었냐면 이 파이썬과의 비교를 형태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C 언어랑 파이썬 같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누가 누구의 뭐 기초, 기반이 됐다거나 파생됐다거나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교육용으로 시작을 하였었고 모든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 다른 언어들과 흡사하거나 비슷했었다라고 했던 부분이 가장 많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시게 되었을 때 뭐 C 언어로 가정됐었던 사막연산자를 파이썬 구조로 바꾼다든지 또는 뭐 위쪽에 나와 있었던 함수 형태에 대한 자바나 클래스 형태에 대한 부분을 파이썬으로 변경됐었던 이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이 보완됐었던 그 부분들을 하나씩 확인해 주시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법 및 인력, 입력 출력 연산자입니다. 진법에 대한 부분은 거의 흡사하죠. C 언어랑 파이썬과 거의 흡사합니다. 자바에서는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변경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직관적인 명령어를 쓰는 것이 자바. C 언어랑 조금 더 C 언어에 있었던 서식지정자나 이런 부분들을 자바랑 조금 이제 혼합해서 쓰게 되는 게 파이썬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진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력하는 부분과 출력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좀 약간 언제든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또 상호 보완하게 썼던 부분으로 같이 봐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문제 한 번씩 풀어보시죠. 네, 예상 문제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제가 이제 상수와 변수를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define max라고 했었던 constraint min이라고 했었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은 define을 선언하게 됐을 때 는이 없습니다. 는이 없고 const를 선언하게 됐을 때는 는이 있죠. 이 두 개 차이 한번 잘 봐주시면 되게 좋고요. 뒤쪽에 세미콜론도 없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결국 이 max랑 min이라고 했었던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상수입니다. 고정이 되어 버렸어요. 즉 10이라고 하는 숫자랑 5라고 했었던 부분을 이제 고정된 상태에서 3을 더해주게 되는 거죠. 10에서 5를 빼고 3을 더하게 되면은 이쪽 B 쪽에다가는 8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어떻게 생겨 있는지, 형식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부분을 꼭 같이 봐주시게 되면서 봐주시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제 실수에 대한 연산을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현재 A랑 B 그리고 C는 정수 형태로 선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더블로 D와 E가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A 나누기 B라고 했었던 즉 7이라고 하는 걸 2로 나누고 또 마찬가지로 7이라고 하는 걸 2로 나눴었던 이 연산의 결과를 각각의 C와 D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2에다가는 2라고 했었던 이 부분에다가는 더블 A 나누기 B라고 했었던 즉 똑같이 7 나누기 2긴 한데 이 7이라고 했었던 부분을 더블 형태로 형식 변환을 하나 해줬어요. 자, 이때 이 세 가지의 결과는 무엇이냐 라고 했던 부분인 건데 사실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입니다.
뭐 이 부분이 가장 뭐 이 문제를 만들었었다라고 하게 되는 가장 큰 핵심인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쉽게 보시는 부분은 C 언어는 출력을 하게 됐을 때 무조건 서식 지정자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C는 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정수 형태로 출력했기 때문에 7을 2로 나눈 정수, 즉 몇이 나오냐라고 하게 되면 3입니다. 그럼 이 위쪽과 아래쪽인데요. D에다가는 W로 선언이 되어 있었던 더블 D고 실수로 선언을 했긴 하였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정수 7과 정수 2를 나누게 되면 3이 나오게 됩니다. 실수가 아니니까요.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서식 지정자를 출력하게 됐을 때 소수 한 자리에 실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0 이렇게 표현해 주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7을 실수로 바꾸기 때문에 실수 나누기 정수가 돼서 이제 실수 형태, 즉 3.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다 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자, 다음 문제는 전이 후이 연산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부분의 가장 큰 핵심을 가지고 계시게 되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간단해요. A랑 B랑 둘 다 5인 상태로 X랑 Y를 선해줬습니다. 자, X에 들어갈 때, Y에 들어갈 때를 그냥 있는 그대로 숫자를 한번 써보게 되면 더하기 5인 상태고 Y에다간 5를 더한 상태면 더하기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다른 건 없어요. A가 전이든 B가 전이든 후이든 다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당하는 라인을 지나가게 되면 A랑 B는 결국 뭐냐라고 하게 됐을 때 A는 6이고 B도 6입니다. A도 6이고 B도 6이에요. 왜죠? 전이 후이라고 했었던 부분은 그 해당하게 됐었던 부분만 제일 중요하지 라인이 끝나게 되면은 그 부분들은 똑같이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X에 들어갔을 때와 Y에 들어갔을 때인데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숫자 또는 변수에다가 선을 한번 그어보시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 여기 앞에 있었던 선의 앞에 있었던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X에는 6이 들어가는 거고 Y에는 5가 들어간 상태에서 얘만 지나갔을 때 6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즉 B만 6이 되게 되는 거죠. 출력하게 됐었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4번 문제도 형식 변환과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인트라고 했었던 이 부분과 이제 이 부분으로 3.7과 2.1을 정수 형태로 바꿔준 상태에서 실수 더블 A에다 집어넣은 상태 요거였었습니다. 중요한 건 얘가 실수로 되어 있다고 하나 정수로 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얘도 뭐가 된다? 정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던 부분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3.7이라고 했던 거가 2.2가 인트 정수형으로 바뀌게 되면 바로 3과 2로 바뀐다. 요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었어요. 인트로 바뀌게 되면은 반올림 되지 않고 버림이 되게 됩니다. 인트라고 했었던 부분은 아까 출력 형식과는 좀 달라요. 그랬을 때 5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5를 그냥 출력하지 않고 5에다가 소수점 한 자리까지 라고 했기 때문에 5.0 요렇게 출력이 되게 되겠죠. 출력과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자, 5번입니다. 5번에서는 이제 다음 C 언어 프로그램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해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라인 번호 그리고 그 라인을 삭제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라고 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실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문제가 어떤 부분이 나왔을까 해서 보게 되면 위쪽부터 천천히 내려오게 되면 지금 현재 G라고 했었던 부분을 컨스트 상수로 선언을 하고 있었네요. 근데 우리가 상수 선언할 때 제가 뭐라고 했었죠? 초기값을 무조건 들어가라고 했는데 초기값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래쪽을 보니까 이 초기값에 없었던 상수에다 0을 선언해줬네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상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라인이 잘못됐었던 라인은 5번 라인을 삭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아무 값도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널 값입니까? 라고 하게 되는데 상수는 아무 값도 선언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0으로 초기화가 되게 됩니다.
즉 이것만으로도 저희가 아무것도 선언되지 않아도 G에는 0이 들어간 거죠. 즉 0에다가 5를 더한 값이니까 5가 나오게 됐네요. 그래서 실행 결과는 5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해준다. 이 부분을 꼭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입니다. 6번 문제는 비트 연산자네요. 5월 연산입니다. 이게 키보드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요거랑 요렇게 된 거랑 요거랑 같다라고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4라고 하는 거랑 7을 5월 연산해서 C에다 집어넣으라고 했었죠. 그래서 4랑 7이라고 했었던 부분을 1, 0, 0과 1, 1, 1이라고 하는 이진수로 변경해 준 상태에서 이 두 가지를 5할 연산해 주게 되면 1, 1, 1이 되게 됩니다. 5할은 둘 중에 하나라도 1이어도 1이죠. 그래서 다시 또 10진수로 바뀌게 되면 7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7번은 시프트 연산입니다. 20이라고 했었던 부분은 이만큼 왼쪽으로 두 칸, 왼쪽 레프트 시프트를 해줬는데요. 그리고 출력 결과까지 잘 보셔야 되겠죠. 2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진수로 변경하게 되면은 1, 0, 그리고 1, 0, 0 이렇게 되겠네요. 이 부분을 왼쪽으로 두 칸 밀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안 보이는 선이라고 했던 부분에서 왼쪽 두 칸을 밀어서 1, 0, 1, 0, 0에다가 0 두 개가 더 들어가게 되겠네요. 이 두 부분을 10진수로 바뀌게 되면 80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80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출력문에 이렇게 써기 때문에 저희는 정답에다가 20을 2로 왼쪽 시프트 하게 되면 80이 나옵니다. 까지 써주셔야 되겠죠. 까지 써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다음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A는 10, B는 20이 된 상태에서 자 맥스에다가 이렇게 해줬네요. 10이 20보다 크면 맥스 최고값에다가는 A라고 했었던 부분을 아니면은 B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게 됐었던 부분을 사망연산자를 이용해서 즉 if라고 했었던 부분을 사망연산자로 변경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대로 한번 볼까요? 결국 조건이라고 했었던 이 부분에다가 여기에다가 참을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거짓을 입력하게 되는 게 사망연산자죠. 이 부분은 어디다가 어떤 값에다가 결과를 집어넣었다 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 max라고 했었던 이 부분에다가 a라고 했었던 여기 는을 잘못 쓰면 안 되니까 max라고 했었던 이 부분에다가 a라고 했었던 이 부분이 b보다 크면 뭐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A를 집어넣는다고 했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B를 집어넣는다라고 했었죠. 이렇게만 작성하게 되면 되겠네요. if와 사망연산자 간에 변경하였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더 변경하게 되면 파이썬으로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C언어 문제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시프트 연산과 비트 연산이 이제 동시에 들어갔었던 부분입니다. 8이라고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었던 이 부분이 뒤쪽까지 연결이 되냐, 연결되지 않냐,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는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그냥 이 부분이 8을 왼쪽으로 한 번, 그리고 8을 오른쪽으로 한 번, 그리고 8과 3의 AND 비트 연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이라고 했었던 부분은 결국 이진수로 변경을 하게 되면 1, 0, 0, 0, 0이거든요. 1, 0, 0, 0이죠. 여기에다가 1을 왼쪽으로 한 칸 보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으로 보냈으니까 얘보다 개수가 작은 1, 0, 0이 되겠네요. 그리고 1, 0, 0, 0에다가 3이라고 했었던 1, 1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AND 연산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0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10진수로 변경하게 되니까 맨 앞 칸에는 16, 두 번째에서는 4, 세 번째에서는 0이 나오게 되면서 문제가 끝나게 되게 됩니다.